웬만하면 말로 해.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호영의 화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된 호영입니다. 와. 고영의 화. 화 에피소드이긴 한데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그럼요. 자기소개 안 해도 될까요? 뭐 하시고 싶으시면 네. 하셔도 되고 호스트시니까. 근데 일단 그냥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요. 가장 최근에 화 아니어도 괜찮은데 화 계열의 감정, 짜증, 분노, 이런 거를 느꼈던 때가 언젠지. 네. 바로 시작하네요. 바로 공격. 언제 화났어? 그리고 이거는 코너 소개를 할 필요도 없어. 없지. 그냥 뭔지 호영의 화. 알겠죠? 끝. 호영 화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처음이라 그냥 당황스럽네요, 저도. 근데 화란 원래 불쑥 찾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딱히 맥락 없어도 화가 이미 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가 느닷없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난다거나 그렇죠. 또는 내가 막 너무 개새끼 같아가지고 화가 나거나 나 스스로한테? 네, 나 스스로한테 그러고 또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그때 나 왜 이랬지 진짜 그렇죠. 과거의 나에 대한 화. 과거의 남에 대한 화도 있어요. 나도. 그때는 화 안 났는데 맞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화났던 거. 맞아 그런 것도 진짜 많아.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화라든지 네. 읽고 있는 책 쓴 사람에 대한 화 네. 이런 것도 많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에피소드는 앞으로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저는 주로 이제 그때그때 저를 화나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과연 그 전체 공개 에피소드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네. 돼야 됩니다. 전체공개 가능해야 되니까 화가 날 때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 너무 화가 북받친다고 하면은 네, 잠깐 떨어지셔도 됩니다. 네.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주변인들한테도 제가 좀 반응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진짜 침착하고 별로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짜증이 많다. 그리고 화도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는 한동안 제가 되게 그냥 우울한 사람이라고 좀 한 가지 결로 이렇게 모아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의 화를 좀 인식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타로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타로 수업을 또 한동안 들었던 그 선생님이 타로를 봐줬을 때 그 선생님의 특징은 이제 타로 MBTI 비슷한 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생년월일 기준으로 사람마다 이제 타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카드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타워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게 타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탑이 있는데 돌로 이렇게 쌓은 탑이 있는데 그 탑 꼭대기가 이제 막 폭발하고 있고 거기서 사람이 그래서 불타가지고 타워가 불타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막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불길이 솟구치고 그게 타워 카드예요. 근데 제가 그 카드 중에 하나가 그 카드가 저의 여러 타로 에너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화가 진짜 많고 그리고 한 번에 뭔가를 이렇게 쓸어서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화를 잘 분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1대1 개인 관계에서 풀게 되면은 그냥 이제 불질러서 그 관계를 없애버리는 거고 이 화가 사실 되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잘 써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데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되게 막 무덤덤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또 되게 많이 누르고 있거든요. 엄청 누르는 스타일이고 그래서도 좀 이게 썩어가지고 우울이 된다거나 그냥 무기력이 된다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저 말고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어떻게 분출하는가 또는 어떤 때 화를 느끼는가
그런 거를 저도 좀 한 요 근래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남들이 견저랑 봤을 때 견저랑 재원이 쟤 또 지금 화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머리까지 났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 나는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화를 내고 있구나 항상. 그렇지. 내가 뭘 얘기를 할 때는 이미 화가 나서 얘기하는 맞아, 거구나. 맞아. 그래서 사실 화가 나의 큰 동력이구나. 그렇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네, 화가 좀 좋게도 느껴져요, 요새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진짜 잘 주체가 안 되니까 그냥 눌리지가 않으니까 진짜 이상한데 튀어나왔거든요. 또 웃긴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우울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 있다가 그 당시에 사귀던 애인이랑 이렇게 좀 밖에 날씨 좋은데 그래도 밖에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애인이랑 걷다가 뭐 이렇게 뭐 농담을 하다가 이렇게 저의 이제 손으로 이제 손등으로 저의 배를 이렇게 막 살짝 이렇게 쳤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배가 저한테 좀 민감한 부위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저한테는 이제 신체적으로 봤을 때 화가 주로 배에 뭉치는 것 같아요. 혈이 거기 있구나. 화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체하기도 잘하고 거기를 피어싱을 해줘봐. 혈이 뚫리면서 딱 이렇게 술술술술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산책 같이 동네에서 하다가 제가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뒤를 딱 쏘아보고 바로 집에 저 혼자 와버렸어요. 어머. 그분은 이유도 영문도 이유 모른 모르고 채.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집에 갈게 이러고 그냥 왔어. 그래 이걸 보고 화를 냈다라고 할 수 있나? 맞아. 화가 난 건 맞는데 화를 냈다고 할 수 있나?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약간 저런 식으로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잘 화를 내면 내가 화가 났다. 그리고 왜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삐져 있거나 그냥 아예 셧다운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맞아요. 전혀 왜 화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상대편은 맞아. 그냥 좀 지쳤나? 뭐 이 정도. 근데 나는 그거를 점점점 부글부글 끓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점점점점 화가 나서 폭발을 하는데 맞아. 뭐 때문에 화가 났냐? 그때는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일주일 전에 그건데 맞아. 상대편은 아예 몰라. 그렇지. 그게 진짜 그래서 매번 저는 이거를 매번 느끼는 교훈인데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그 기분이 이래서 나빴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맞지. 그거를 그냥 이거 그냥 쪼잔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것도 폭발했다고 할 수 있나? 뭐 아무튼 결국에는 그냥 셧다운 돼가지고 나 기분이 나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화인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맞아요.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약간 알러지 있나? 이런.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아요. 저도 이제 지금도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혼자 꽁해가지고 이게 점점 얘랑 상관없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되면서 모든 거에 되게 비터해지고 막 모든 거에 다 화가 나고 저는 약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그 사람한테 화난 거를 말하는 거가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 될 때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돼요. 대사가. 근데 그 대사를 말하다 보면 막 진짜 과거에 한 20년 쌓아왔던 그것까지 다 말을 하게 되는데 또 상대편이 되게 더 악화돼서 나와. 더 큰 리허설에서. 빌런으로 나와? 네, 더 큰 빌런으로 나오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2주간 혼자 그렇게 리허설을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막상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인 거야, 보통. 그리고 나도 왜 화났는지도 맞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 그게 해소는 안 됐잖아요. 맞아, 해소 안 됐지. 그러니까 나중에 비슷한 작은 일이 일어나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다시. 또 만나면 또 그냥 그럴 때가 맞아. 그래서 막상 만나면은 또 내가 오버한 것 같고.
실제로 오버한 거기도 머릿속에서는 그래가지고 결국 말 안 하잖아? 그러면 네. 또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거를 할 때 사이코 애널리시스도 분석. 그렇고 테라피도 그렇고 심리 분석 그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사람이 되게 화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우울 아니면 짜증 아니면 심지어 그거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우울 짜증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썩겁하고 막 이렇게 더 뭐라 그러죠? subservient한 그러니까 아첨 부리거나 네, 누구한테 더 맞춰주려고 막 맞춰주고, 아양을 떨거나 네, 이런 식으로 아양 떨거나 아니면 되게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되게 어색함으로 그거를 표현하거나 맞아, 아니면 그렇죠. 더 공손하게 표현하거나 맞아요. 그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되게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감정이란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어떤 감정도 다른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화났는데 웃는 사람, 뭐 슬픈데 웃고 슬픈데 화내고 화냈는데 슬프고 이렇게 이게 마치 막 당구공이 막 핑퐁 하듯이 감정이 감정으로 치환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화에 대해서는 화내면서 살지 않았다 보니까 화를 다른 걸로 치환시키는 거에 되게 능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한편으로 한국 사람들이 엄청 화가 많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그래서 서로에게 버럭하는 경우는 또 뭔가 버럭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되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내가 주위에 누가 화를 내는 걸 본 적에 대해 생각하면은 뭐 구체적인 상이 잘 없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화를 안 내고 짜증을 내죠. 그게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 화를 내지 짜증을 좀 덜 내요. 약간,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개념이 한국처럼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개념이 아니야. 맞아. 그게 되게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 짜증이라는 단어가 약간 없는 것 같아. 그냥 frustrating 이러면 짜증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짜증을 짜증과 내지는 좀- 않죠. frustrating은 그거는 그냥 내가 frustrating은 느끼는 그냥 감정. 그런 거고 이게 막 짜증 내는 걸로의 짜증이 없다거나 그치. 할까? 뭐 불평한다, 뭐 징징거린다 이런 말들은 있지만 짜증을 평소에 근데 우리는 짜증을 내는 거를 약간 약간의 툴툴대고 근데 좀. 그게 약간의 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 싫어 이렇게 해서 하지만 짜증이 순기능이 있잖아. 그냥 같이 짜증내고 짜증난다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짜증이 좀 사회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짜증내고 뭐 누군 옆에 사람한테 짜증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무시무시한 수준의 부정적인 거를 좀 막아준다고 해야 되나? 짜증 정도로 막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타 있는 지옥인데 그 정도로 말하면 안 되니까 좀 짜증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좀 별로다 막 짜증이다 별로다 짜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막아주기 위한 미봉책 같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맞아. 사실 스트레스 받았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막 되게 부당한 일이어서 지금 당장 소송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잖아. 맞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아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물론 언어 차이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업무나 일 때문에 좀 압박이 있다 이런 거지 미칠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도 막 상담하러 갈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요새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부당해서 내가 화가 난 그렇지. 거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맞아. 근데 그 화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이걸 못 풀고 이거를 내가 화를 느끼는 대로 그리고 이건 한국만 그런 건 아닌데, 나의 뭐 생계가 달려있다거나, 그런 지금 친구랑의 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업무상으로 화나는 일이 있거나 좀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화나는 이유를 정확히 말을 해서 나는 이게 화가 난다. 또는 부당해서 화가 난다.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생계가 달려있을 맞아요. 때. 전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저도 근데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난 화를 못 내니까. 그리고 화를
소화해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느라 힘들다는 표현이 나오는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저랑은 상관없는 근데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나랑 상관없는 어떤 유명인이 물의를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 뭐 이 분야가 위축됐어.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일이 부당하거나 뭔가 나는 사실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원망한다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그런 일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이 힘들어져가지고 내가 일이 복잡해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원한이 있었던 거거든. 아, 저 새끼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절대 표현을 못하니까 나 혼자 그거를 어떻게든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막 용을 썼던 것 같아. 맞아요. 진짜 화를 잘 내는 거는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화를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내는 경우는 가족 사이에서 그렇죠. 맞아. 표출이 좀 되지 않나. 가족의 이제 화풀이를 만만하니까. 풀이. 만만한 사람한테 화는 내죠. 이게 만만한 거라기보다는 일단 그 사이에서 화가 좀 많이 쌓이는 아, 그렇지. 대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네, 왜냐면 사실 그 미국에서 가족 관계를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일단 거리가 좀 먼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교류가 딱히 특히 주류 백인 가족들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맞아요, 주류 맞아요. 백인들이 이민자들 가족은 뭐 이렇게 엉켜있냐 서로 맞아, 막 왜 이렇게 이렇게 얽혀서 원한이 많냐. 지지고 볶냐 맨날 이런. 맞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존 레버스 그 코미디언 좋아하는 돌아가신 코미디언 그 사람이 그 주류 백인 상류층 백인 와스프라고 그러죠. 와스프들은 할머니 돌아가셔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러면 보석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이민자 가족들은 진짜 평생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할머니 죽었는데도 어떡해 막 이런다는 거야. 약간 그 애증 있잖아요. 애증이.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되게 다르다고. 맞아요. 사실 애증이 그 증오가 되게 근데 증오인데 화는 못 내. 또 막 그치. 애틋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돼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막 애꿎은 사람한테 화풀이 한다. 아니면 병이 되던가. 화병이 되던가. 화병. 진짜. 근데 호영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호영을 알게 되고 꽤 오랜 시간 우리 몇 년 동안 알고는 지냈지만 팟캐스트를 같이 하면서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맞아. 좀 맞아요. 잔뜩 화가 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근데 우리한테 화를 내진 않지만 누가 봐도 화가 나 있는.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니까 그나마 제가 뭘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글쓰기라든지 또는 뭐 회사 다닐 때 제가 못 참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얘기들을 한 게 다 다행스러운 그런 거예요. 얘기해서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덜 참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저는 이제 좀 덜 참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풀이를 그러니까 다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그때 화를 내는 것도 기술이고 그 사람한테 안 내고 따로 내가 알아서 화풀이를 하는 것도 기술이고 그 사람한테 하지만 지금 순간에 안 하고 다르게 좀 돌려서 하는 것도 기술이고 이런 게 다 좀 골고루 필요하지 않나. 저는 최근에 화났던 거가 저랑 우리 엄마가 동일 인물한테 화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우리 그래요?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치과 의사들한테는 이해해요. 아니 우리 가족이 다 가는 치과예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갔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는 거의 20년 동안 갔고 되게 실력도 좋으시고 정말 환자의 일을 위해서 맞는 것만 제시를 하고 다른 뭐 불필요한 건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줘 의료적으로는
근데 성격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일단 너무 아프게 하고 그거에 대한 연민이 추호도 없고 그리고 계속 막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에 대한 잔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저한테도 막 이가 더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물을 많이 마셨냐, 물 많이 마신 건 잘했다. 그런데 그러면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지 않냐, 그거 빨리 끊어라, 채소만 먹어라. 제가 요새 PT 선생님이 제가 점심에 샐러드만 먹는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 듣더니, 드레싱도 먹어요? 드레싱을 먹지 말아야 돼,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식이 계속,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근데 이런 말을, 심지어 고통을 주면서 그런 말을 주면서 또 내가 답을 할 수 없어. 나는 입이 벌리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야 돼. 진짜. 이렇게 하고 왜 말 안 해요? 뭐 듣고 있어요? 맨날 이래요. 그 내내 그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진짜 나가 떨어지겠네. 너무 근데 이분이 그래서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이 잘 못 뱉어요. 혼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근데 얼마 전에 충치가 생겼다고 엄청 구박을 받고 온 거야. 그래서 막 진짜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럴 일이 없는데 되게 너무 서러워하는 거야, 진짜. 아니, 내가 이가 좀 그래도 열심히 노력도 했고 한데 엄청 그렇게 쥐잡듯이 사람을 막 이렇게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나는 아까 얘기할 때는 내 화에 일단 99%가 나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례한 거에 화가 저 되게 많이 나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나도 그래. 네. 그냥 약간 내 선에서는 상식인 거를 왜 너는 이걸 그렇지. 굳이 내가 화까지 내서 말을 해줘야 되냐? 그렇지. 나 여기서 너무 화가 나. 그렇지. 네. 진짜 선을 넘을 때가 너무 맞아. 많은. 나는 그래서 근데 여기를 늘 갈 때마다 그런데 일을 잘 해주고 하니까 몇 주에 걸치면서 항상 그러고 한 번에 안 끝나고 예를 들어 저 사랑니도 지금 부은 지 한 달 넘었는데 붓기가 아직 다 안 가라앉아가지고 매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나 뽑을 것 같아. 근데 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 신경을 정말 지어 짜는 것 같은 소독을 해주세요.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그건 너무 아픈 거니까 그때는 그래도 약간 어르듯이 막 그래 이건 진짜 아파 내가 생각해도 하면서 해주긴 해. 근데 사실 스케일링도 졸라 아프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뭐가 아파 맨날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 화를 푸는 방법은 저랑 엄마랑 그래서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엄청 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갔고 동생도 갔기 때문에 다 알아. 동병상련이네. 네, 그래서 동생은 근데 이제 안 가. 너무 싫어,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는 동생도 비슷해요. 무례한 사람한테 되게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서 동생은 이미 나가 떨어졌고. 그 동생이 이가 제일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가가지고 특히 심하게 두들겨 맞은 거야. 근데 나랑 엄마 아빠는 좀 그래도 이 정도로 잘 해주는 사람이 잘 없고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으니까 가긴 하는데 갈 때마다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거의 이번 달에는 가족 점심 2번 먹고 저번 달 3번 내내 이 얘기만 한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풀었고 또 하나 나의 소소한 복수는 그래서 일을 하고 이제 내가 성형외과 인테리어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로비에도 지금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해줄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가 반 농담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료 끝나고 같이 이렇게 로비를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해줄 수 있냐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랑 이걸 봐서 제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하시고 슬슬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리고 내가 진료 시간이 아침 일찍 시작해가지고 좀 일찍 끝나는 편이라서 견재 씨는 직장 갔다 오고 하니까 이게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래서 내가
복수의 뜻으로 저는 선생님 없을 때만 할 거라고. 원장님 계실 땐 일 못한다고. 얘 이런 식으로 복수를 잘해. 약간 그렇게 개그를 매겨. 섞어가지고 네 그렇게 화를 푸는 매겼죠. 방법이 맞아요. 그게 많죠. 그렇게 맞아요. 풀었더니 기분이 싹 좋아졌어. 좀, 선생님도 뭔 말인지 알고 웃더라고. 선생님도 그래서 어. 요새는 조금 친해져가지고 자기가 성격이 이상해서 진짜 뭐 직원들 못 버티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긴 했지.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사실 좀 어려운 상대랑 그 산을 넘고 나는 거를 좀 뿌듯해하는 경향도 있고 거기에 스토리를 좀 수집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누가 좀 그냥 좀 무리하고 틱틱대고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바로 닿는 편은 아니고 좀 노력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 유머가 되게 큰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유머가 무기죠. 무기죠. 아, 네. 당신은 신경, 그분의 무기가 근데 너무 세. 신경을 너무 조사해. 물리적으로. 나는 유머로 승부하고 그러고 네. 있어요. 와.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되게 유머인들에게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진짜. 유머인들? 유머리스트들, 뭐 아무튼. 네. 아, 나는 유머로 승화를 못하고요. 네. 나 바로 화가 나고, 음. 그냥 기분이 상해버려요. 아, 그리고 그게 티가 나죠. 그쵸. 티 나지. 티 나지. 나 호영이 예전에 우리 이 팟캐스트보다 전에 오버랩이라는 글쓰기 모임 했을 때 그때 유럽 여행 갔다 온 얘기를 썼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글이어가지고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면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일까 이걸 그때 큰일 처음 없었어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호영 없어. 글을 보면 호영이 왜 뭐 사람들이 자기를 그 화가 없는 사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어. 글을 보고 바로 알았어. 맞아. 글을 보면 진짜 사람 성격 알 수 있지. 맞아요. 글에는 이제 평소에 드러내지 못하는 걸 다 하니까. 아니, 그래서도 나름 조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갈수록 또 글방 다니면서도 좀 화를 더 내봐라 이런 말을 또 들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막 해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내 화를 잘 몰라서 나도 잘 못 인지해서 꽁에 있는 글보다는 아예 표현하는 글이 더 재밌잖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해. 맞아요. 지금 쓰는 에세이도 좀 화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책 나올 책은? 지금 책이에요? 아, 거의 화인가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한 진짜 80% 80%? 화예요. 오. 정말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뜻이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또 한글은 좀 화가 지나친 것 같다라고 해서 뺐어요. 좀 그 글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하자면 아, 저번에 얘기했나? 오트밀을 왜 내가 싫어하는지? 여기서 했나? 녹음해서 했나요? 녹음해서 했나? 녹음해서 아, 네네네. 우리한테 하긴 네네. 했어. 맞아. 그 차가운 음식을 왜 아침에 먹어야 되는지에 그치. 대해서. 네, 그런 그 글을 그걸 뺐어요? 네. 아니 근데 호영의 음. 그 화가 나는 되게 인상 깊고 좋은 이유는 특히 글을 들을 때 호영은 그런 화로 시작을 하는데 약간 반전이 있어요. 그 화에서 그래서 오트밀 되게 좋아하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 좋아해요. 그래서 또 되게 오트밀을 많이 먹는다는. 근데 그런 뭔가 애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네.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화에서 끝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뭔가 되게 좀 그러니까 원노트가 아니라고 느껴진다고 할까요? 단선적이지 않은. 네. 그러니까 화를 그때그때 내는 게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글을 쓸 이유가 없잖아. 아, 하긴 그래요. 근데 화를 갖고 숙성을 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장맛이 나는 거지. 맞아요. 심지어 친구한테도 내가 화나는 일을 얘기하고 나면 그걸 별로 쓰고 싶지가 않잖아. 그치. 맞아. 풀렸으니까. 말로 하면 또 풀어줘, 가끔. 맞네. 그래서, 그러면 재원은 최근에 뭐 화난 일이 화났던 있었나요? 짜증이나? 최근에 저는 일단은 진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자신한테 일단 화가 기본적으로 너무 나 있기 때문에 네, 잘 어울리네요. 네.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기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건드리면? 왜냐면, 네. 그때 건드리는 게 뭐 나를 진짜 건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가 막 우산을 앞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앞을 또 안 걷고 안 보고 걸어. 그래서 거의 부딪힐 뻔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길이 좁은데 특히 좀 그런 뭐 이렇게 직장인 남성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전혀 피해줄 그렇지. 생각, 전혀 그렇지, 땡겨줄 그렇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확 밀고 온다던가. 그러면 이거에 그 뭐라 그러죠? 화가 날 정도가 있잖아요. 그 맞아. 정도가 너무 안 맞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폭주되는구나. 거의 막 어. 내가 상상하는 거는 좀 이런 거야. 내가 제다이여가지고 광선검이 있어서 이렇게 확 왜냐면 이게 진짜 이 사람을 뭔가 내가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광선검은 이제 실제로 일어날 그 가능성은 없잖아요. 판타지처럼. 판타지에서 약간 장난 겸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이러고 가는 생각. 네. 와, 나는 그럴 때도 그냥 대가리 받고 이제 깨고 싶은데. 진짜로. 진짜 훨씬 바로 직접적인. 근데 화는 그렇게 나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항상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 상황에 비해서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한 번 거예요. 필터를 씌운 거네, 지금. 한 번 씌운 거야. 한번 왜냐면 씌운 내가 거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나치고 많은 사람에게 너무 그러니까. 웃기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화가 나 있는 이유는 항상 모든 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네네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모든 게 이게 지금 내 약간 어디가 아픈 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내 몸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근데 글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사업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친구, 네, 모든 것에 좀, 근데 또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100% 그게 되면, 이게 우울로도 표출되고, 다른 사람한테 화로도 표출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도 유머가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저렇게 못 풀고, 요새는 좀 더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내가, 모든 것에 화를 낼 수가 없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래요. 일단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화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왜냐면 내가 너무 모든 것에 화가 나 있으면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런 맞아. 식으로 너무 많이 살아온 거예요. 또 필요한 화를 못 낼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사실 약간 화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화가 이렇게 농축이 되고 한쪽으로 방향을 해야 모티베이션이 되지. 얘도 화가 나고 얘도 화가 나고 얘도 화가 나면 되게 줄줄 새는 느낌이란 말이죠. 구멍이 막 뚫려 있어서 화분처럼 그냥 밑으로 이렇게 힘없이 줄줄 새는. 화가 새고 있어. 네. 근데 그것이 좀 내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야.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모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진짜 신경을 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자신한테 되게 항상 말을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신경을 끄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왜냐면 내가 모든 것에,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경을 끄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아까 광선검 얘기 다 재밌는 게, 나름대로 좀 귀엽게, 그러니까 물론 폭력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진짜 내가 피 철철 흘리게 저 사람 죽인 상상 해버리면 너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약간 자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호영은 안 그렇고 진짜 거기까지 간다는 거고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래요. 머릿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비슷한 경우가 내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들어올 때 저도 너무 화나지. 그럴 때 진짜 핸드폰 바로 여기 윈드실드 받고 싶어. 네. 깨고 저 사람의 얼굴에 꽂고 싶어. 근데 핸드폰에. 저는 요새 이럴 때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이거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티나게 쏘아보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그 정도는 정말 째려보는- 당연히 할 쏘아보거나 만. 아니면 째려보는 입모양 때려보거나 어. 약간 입모양심을. 그치. 어. 거기까지는 그 아니야, 사람도. 근데 이거를 약간 근데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진짜 안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치. 한 번 내가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4명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앞에가 누가 확 끼어든 거야. 그래서 급정거를 했는데 제가 운전하진 않았어요. 급정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차랑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는 걸 기다려서 차 옆에 와가지고 진짜 막 너네 내가 총 쏠 거다. 막 진짜 막 완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미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약간 그래 걸린 거죠 미국에서.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미국에서 되게 몸을 사리게 그렇지.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그럴 필요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약간 내가 욕을 예전에 마음속으로만 했는데 그치.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 들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점점 들리는 그 데시벨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예전에는 진짜 속삭였는데 그래서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랑 남들이랑 있을 때 다르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남들한테 화를 많이 안 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랑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가족한테 아닌데 애인한테 좀 이게 오는 게 있으면 친구한테 이럴 때는 내가 화를 더 표현을 하더라고. 그냥 그런 운전자한테나 택시기사가 무례할 때나 이럴 때 나 혼자는 그냥 참는데 누가 같이 있으면 뭐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 팀이랑 있을 때 막 이러면 그게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게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대표를 해야 돼서 이거를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화가 다 날 텐데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책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책임감. 나도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인 것 같아. 그리고 맞아. 나도 그냥 미국에서 또 비슷한 거 생각나는데 이것도 그냥 나는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그냥 막 인도로 올라오는 거야. 그냥 나를 겁주려고 이렇게 몰고 온 거지. 그때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뭔가 조그만 아시안 여자애 같이 이렇게 걷고 진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약간 놀라서 이렇게 벙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웃고 지나갔거든? 근데 약간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화가 안 나잖아요. 안 나죠. 맞아요. 바로 화를 낼 수도 없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너무 차 타고 놀라서. 가버렸고 그런 것들이 아마 쌓여서 그치. 되게 엄청 극대화한 그 특정 상황에 알맞지 않은 강도의 화가 된 거 맞아요. 같아.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캣콜링이라던가 캣콜링에서 되게 좀 그 마일드한 거부터 되게 위협적인 맞아. 것까지 그리고 되게 그렇게까지 짜증 안 나는 거부터 이게 짜증이 안 나는 게 한 3-4번 쌓여서 진짜 막 폭발할 것 같은 것까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엄청 오래 쌓이니까 맞아. 거의 이게 그냥 나의 화 이런 거랑 관계없이 나의 막 사고 방식 혹은 나의 성격까지 형성을 해버리는 맞아요. 그게 또 화가 나요. 그쵸.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비터한 사람이 돼야 되나? 나도 되게 해맑게 살고 싶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상상 이런 걸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좀 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유머나 아니면은 뭔가 휴머니즘으로 바로 넘어가려는 그게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나도 상담받으면 인지로 인지가 훨씬 우세하고 그거보다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래층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걸 다 정리하려는 게 너무 강하고 그건 어쩔 수 없대요. 그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걸 알고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낸골딘 다큐멘터리를 그 작은 영화관에서 보고 있었어요. 진짜 한 줄에 5명 이렇게 4-5 줄밖에 없는 작은 영화관이었는데 일단 내가 자리를 찾아가서 앉았는데 거의 비었는데 이상하게 붙은 자리 2자리인 거야. 이 사람이랑 나랑. 근데 이분은 이제 한 40대 여자분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내 쪽으로 다리가 오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앉았는데 다리를 안 치우는 거야. 바로 그래서 옆자리인데. 근데 뭐 나는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일단 그게 좀 이분은 내가 온 게 안 보이나 아니면 그래서 생각이 너무 복잡해진 거야. 아니면 이게 빈 공간이 많은데 내가 여기 앉은 게 불쾌하다는 건가? 뭐지? 나도 근데 자리가 올지 않을지 옮길지 않을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영화가 시작했을 때도 내 옆자리에 비어있길래 그때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를 두고 앉은 상태가 됐어.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중반 넘어가서부터 이분이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하는 게 보통은 뭔가 잠깐 보고 아니면 급한 일 잠깐 보든지 아니면 보고 나서 볼 때 뭘 가리든지 이렇게 신용이라도 보통 하는데 이분은 핸드폰을 심지어 영화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도 핸드폰에 불 켜진 상태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막 먹는 것도 되게 시끄럽게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럴까? 그 뒤에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다가 근데 또 한 자리 옆에 있는데 또 가서 한마디 하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그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고개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가 지금 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사정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저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든지 뭔가 나사가 빠졌든지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고 온 거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화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저 영화에도 막 사람들이 서로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막 그것이 영화를 본 관객으로서의 자세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끝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끝나고 이제 코엑스에서 본 건데 코엑스 메가박스에 있는 작은 영화관 그 인디 영화관이 있단 말이에요. 끝나니까 시간이 이제 불이 다 꺼져가지고 코엑스가 텅텅 빈 상태인 거야. 우리 나갈 수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나가면서 내가 뒤를 가면서 저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저 사람의 오늘 하루를 막 상상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뭐 일을 하다가 힘들었을까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한번 화내면 되는 일을 그렇게까지 서사를 부여해 가면서 내 화를 막는 거야. 사실 저 사람이 뭐라고 그냥 이해 안 해줘도 되는데.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절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진짜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행복미로운 거는 이 얘기를 다른 친구랑 했는데 특히 뭐 이게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헤테로 남자 친구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 순간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은 또 아니에요. 나는 엄청 그 사람을 저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신경 쓰일 거 아니야. 그치, 나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지, 내 마음이. 얘기를 하면 그 반응과 이런 게 더 오래 남아서. 나도. 그래서 안 한 건데. 아예 영화를 못 볼 것 같은 말하고 근데 내 친구는 나면. 말하고 그게 깔끔하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게 되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잘 모르겠어.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게 시원한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후폭풍이 그쵸. 또 너무 많이. 진짜, 이런 거 너무 많아. 이런 거는 뭐. 근데 확실한 건 저에게는 그 경험이 훨씬 많이 쌓인 게,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 이렇다는 경험이 훨씬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저한테. 말 안 하는 게? 말 안 하는 게 너무 편하다. 오히려 이제 말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모른다. 그러므로 말하는 거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나 심지어 그 영화 보면서 어땠는지 알아?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영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티나게 울면 저 사람이 나의 관람을 존중해줄까?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런 생각까지 든다? 너무 웃기지. 그래요. 진짜로 그래. 맞아. 근데 괜저가 말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는가, 그쵸.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가, 그거에 어떤 시각적인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인 것 같이 보이는 그렇죠. 사람이 여자한테 화를 낼 때 그럼요.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렇죠. 또 그거 때문에 신경 써서 내가 화를 못 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화를 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 중에서 안전에 관련된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분한테 화가 나겠지만 뭔가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하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부글부글 한 건데 그 사람이 만약에 뭐 5, 60대 남자였다, 평범해 보이는? 아니면 20대 남자다. 그러면은 나는 더 공격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근데 나도, 맞아요. 네. 되게 그렇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이게 제가 부산에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왜 항상 화가 나 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치. 그런 되게 티피컬한 그치. 그런 왜 서울말 쓰는 사람, 부산말 쓰는 사람에게 대해 느끼는. 근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또 그냥 되게 평범해. 막 뭐 김치 나눠주고 이런데. 이런 거 너무 한 봉이 더 평화로워. 갖고 가라니까. 왜 안 갖고 가요? 막 이러는 건데. 맞아. 근데 그걸 왜 저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해야 될까? 이러면서 좋은 일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 반대로 부산 사람들은 서울 오면은 다 뭐, 얘 나한테 관심 있나? 다 이렇게 느낀다던가.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막, 재원아, 이거 먹을래? 이렇게 너무 하니까. 다정하게 해가지고. 나 그것도 부산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왜 이제, 이건 심지어 또 언어로, 그러니까 음성 언어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어떤 언니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나 너무 졸리다, 너무 졸리다라고 했더니, 졸리다라는 말 부산에서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치. 잠 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졸리다라고 하면 너무 느끼하대. 완전 아양 떠는 말이라고, 졸리다. 느끼하다고? 느끼하대. 애교 부리는 말이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잠 온다로. 잠 온다로. 잠 온다. 잠 온다. 근데 이거는 부산이랑 또 좀 다른데 미국에 갔을 때 그 약간 티미드한 거 있잖아요. 뭐 약간 수줍은가. 수줍음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건데 내가 원하는 거를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는 네. 진짜 나 그렇지. 좀 그래. 근데 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일단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뭔지 한 잘 번도 몰라. 그런 생각을 그치. 해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맞아. 내가 뭘 원하는지가 왜 중요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아까 말했던 내가 어떤 거에 화를 낼 거냐 하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도 맞아. 사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면 다른 거는 신경을 끌 수 있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다른 것도 신경을 못 끄겠는 거야. 그게 걸려있네. 네. 근데 미국 애들은 미국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싸잡아서 얘기해. 좀 문화가 그렇죠.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뭐 말 안 하면 진짜 코 배워 가잖아요, 그냥. 그치. 근데 그런 거 진짜 그리고 되게 딱 말을 해. 막 자기가 바로 알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자기가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 받아들이는 것도 빨라. 네. 그게 되게 빠르더라고요. 난 얘기했는데 안 돼? 오케이, 이거. 아니면 또 안 돼? 왜 안 돼? 되게 해. 이렇게 딱 그거에 정해서 원래 입장대로 가. 맞아요. 나는 계속 바뀌는데. 맞아. 맞아. 받아들이는 걸 또 잘해. 난 잘 그 결과를. 그리고 나는 그 과정과 그게 어떤 말투로 전달됐고 이런 게 중요한데 걔네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그래서 기냐 아니냐만 중요한다는 식으로 아니야. 얘기해. 맞아. 어떻게 그런가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좀 없어요. 맞아요. 같고 같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할 때 특히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너무 이런 맥락충이 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좀 그런 게 뭔진 또 알아. 근데 소수자들이 얽힌 게 많고 하니까 나는 얼마 전에 이제 교포인 우리 친구랑도 얘기하는데 한국 조직, 미국 조직, 한국 가족, 미국 가족, 한국 친구, 미국 친구 다양한 그 사이의 여러 상황들에 우리는 서로가 되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차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되게 TPO라고 그러죠. 되게 업스케일한 분위기, 되게 아니면은 되게 이제 안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통에 가서도 잘할 수 있고, 호텔에 가서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범용적인 그런 적응력? 이런 거가 되게 특출난 사람인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문화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게 체득되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스위치해야 돼.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피곤한 거잖아요. 코드 스위칭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그거를 좀 무기처럼 갖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순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센스 있다, 되게 폭이 넓다, 적응력이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 거지. 맞아. 네. 그걸 그냥 평생 트레이닝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화날 때랑 꼭 화날 때는 아닌데 한국에서 약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할 말을, 그러니까 특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랑 있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수랑 있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미국에서는 무표정으로 있는 경우나 그냥 되게 플레인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게 예의에 어긋나나 아니면 솔직히 말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 말에 반응할 때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를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공손해지기도 하고. 네, 일단은 더 공손해지는데 나의 내 습득한 걸로는 공손할 때 웃는 표정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냥 되게, 맞아. 어렸을 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치. 못 뱉는다. 네, 그 말을 되게 많이 듣고, 공손해야 된다, 이거를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좀 그랬잖아요. 되게 그랬죠. 압도적인 공손. 공손의 끝.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진짜 거의 약간 로봇같이. 근데 그래서 그런 점이 나는 화를 되게 못 내게 만든다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공손하게 화내는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항상 나도 이제 교육받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화를 내는 방식에도 천박한 게 있고 우아한 게 있고 그러니까 고단수가 있고 저단수가 있어서 고단수를 가라. 높은 길로 가라. 약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일단 화가 나면은 나는 이게 천박하고 저급하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머릿속에서는 막 이렇게 저 사람 죽이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도 그냥 말을 전혀 안 하거나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복수하는 거. 저 사람은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도 모르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치. 나는 그냥 나는 직접적으로 해치고 싶어. 그런 사람인 거야. 진짜. 이상과 현실이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근데 진짜 그쵸. 너무 교육을 그렇게 받아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꼬인 사람이 된 거 아닌가 싶어. 그치. 그러니까 윌 스미스 모델이 있고 양자경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스카 시상식이지만 윌 스미스는 가서 싸대기 때리고 양자경은 자기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얘기하자면은 이제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시상 분위기가 진행된 거에 그처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좀 애매하다 이런 있는데 거기서 약간 먼저 나 때문에 헷갈렸죠 이렇게 수동 공격으로 우리한테는 읽히는 하지만 되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우아한 이렇게 대인배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사실 아시안의 방식이잖아. 그렇게 내가 할 말은 하지만 대인배처럼 보이지만 뼈는 있는 이렇게 말. 근데 그러니까 알 사람들은 알아. 못 알아듣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다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안정이 괜찮대잖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도 그 방식이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일할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부당한 일 겪어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윌 스미스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 대인배가 되기를 요구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치. 내가 그렇게 대인배처럼 못하면 또 너무 실망하고. 근데 너무 나는 너무 소인배인데 너무 대인배가 되기를. 그리고 대인배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동 공격이잖아. 그러니까 수동 공격 되게 쪼잔하게 느껴지잖아. 이게 뭐 대인배야. 결국에는 이제 해소 못해서. 그러니까 티만 내고 맞아. 나도 회사에서 막 우리 팀이 한 거를 다른 팀에서 조금 약간 우리 탓하는 것처럼 써가지고 그런 거에 되게 또 예민하니까 되게 수동공격적으로 혹시 저희가 잘못했다고 근데 저희가 놓쳤을까봐 다시 확인해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 그게 되게 나도 맞아. 쪼잔한 거 알고 보는 사람 다 쪼잔하다고 생각하고 알지만 맞아.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아. 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런 업무 이메일 쓰는 거 정말 진짜니까 납니다. 근데 진짜 화에 대해서도 되게 종류가 많네요. 앞으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일할 때 화 뭐 이런 거 나눠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친밀한 관계에서는 화 어떻게 내는지 이런 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유명인들의 화 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러네요. 맞아. 사실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건 나의 화 모델이 누구인지. 화의 꼭 이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싶다가 아니어도 나는 이런 거를 보고 내가 화를 내는 방식을 터득한 것 같다라던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화내고 싶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윌 스미스랑 양자경 중에는 있나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지. 둘 다는 아닌데, 그럼 나는 뭘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예전에 리타님이 글방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주제가 여성적 공격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여성적 공격성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마 화를 표출하는 방식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그냥 이제 요새 글쓰기가 워낙 막 뭐 여성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의 글쓰기에 대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약간 소수자 집단에서 이 화를 내는 방식이 뭐가 다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고요. 그쵸. 딱 떠오르지는 않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딱 있었나? 라고 하면. 근데 그 순간순간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사람들은 있는데, 맞아. 내가 딱히 저렇게 하고 싶은 거는 아닌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주제도 재밌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사이다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되게, 사실은 또, 그치. 맞아. 근데 나는 약간 내가 울 때 내 분에 못 이겨서, 그럴 때 되게, 좀 수치스럽달까? 수치의 끝이죠. 네. 나는 왜 이렇게 애처럼 굴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약간 어떤 여성적인 그걸로 그렇지. 생각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이거를 그냥 화로 이렇게 그냥 넘기거나 말하고 끝내지 못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뒤끝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은가. 그리고 울면 근데 또 해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슬픈 거든 뭐 화나는 거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푸는 그렇지. 한참 울고 나면 맞아. 또 좀 리셋이 되고 아니면 자고 나면 또 리셋이 그렇지. 좀 되고.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뭐 본능적인 걸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잘 피지컬한 먹고 걸로 잘 되게. 네, 자고. 아니면 먹는 거. 먹는 걸로 맞아. 해서 네. 진짜 먹는 걸로 많이 푼다. 네. 많이 풀어. 근데 말 대신 다 그렇게 몸을 어떻게 하는 걸로 해소를 하는. 그냥 나 자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네. 맞아. 진짜 그래서 막 Arrested Development? 거기에서도 막 어떤 캐릭터가 angry nap 하잖아요. 맞아. 화났을 때 앵그리 냅, 잠자면 앵그리 냅. 낮잠 그냥 자면 정말 몰려오는 잠. 그렇지. 어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잠으로 자버려야 되는. 그런 해소법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화 해소법. 그래서도 한때는 복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때리고 싶으니까 누구를.
복싱 좋죠. 근데 운동이 사실 또 화 해소에 되게 또 큰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멀리 떠나는데. 멀리 되게 가야 자주 떠나더라고요. 자주 떠나요. 촘촘하게 떠나요. 괜찮아. 또 그냥 진짜 훌쩍 가볍게 가더라고요. 나는 맞아요. 뭔가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딜 가는 게 좀 되게 귀찮고 그렇게 저도. 느껴져. 저도. 저는 떠났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혼자서 저기 한강 근처에 여의도를 갔는데 일단 여의도 가는 데까지 고르는데도 한 3시간 동안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막 이태원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나들이를. 혼자 내가 나들이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3시간 고민하다가 결국 여의도가 됐다는 사실부터 이미 되게 화가 났어. 그치. 화나지. 나 막 같아도. 이태원 가야 되나 성수동 가야 되나 합정을 가야 되나 그러다가 여의도가 됐어. 중간으로 그래서 그냥 퉁쳤구나. 네. 그래서 가는 순간부터 뭔가 화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찝찝했어. 그렇지. 근데 갔는데 또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지,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그 현대백화점 네. 거기를 갔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거기 갔는데 일단 배는 되게 고팠어. 3시간 고민하다가 갔기 네. 때문에 가서 뭘 먹으려고 너무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건 없고 그래서 거기 나와서 건너편에서 길 건너에서 냉면 먹으면 되는데. 이제 다음에 그렇게. 시기편에서 그러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네, 지역별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 화? 아니, 지역의 지역의 뭐 지역의 화도 그러네요. 재밌 지역의 화도 재밌을 수 있을 것 지역의 같아요. 화. 지역의 화. 홍대에서 지역의 화나는 거 되게 다르잖아. 다른 데서 화나는 거랑 너무 달라. 일단 강남 이태원에서 화랑 화가 되게 홍대 화, 달라. 이태원 화 다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러네요. 재밌겠다. 네. 좋아요. 오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호영이. 네. 첫 화 어땠나요? 좋다. 이제 할 것들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글쎄,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 안 나도 돼. 그랬어, 지난번에 식도. 이렇게 뒤끝이 안 좋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화는 원래 급 시작해서 급 마무리 한다. 네. 네. 뭐 마무리가 클로저가 없지. 오케이. 계속 화내는 그러면 걸로. 우리 같이 화내면서 끝낼까요? 네. 이렇게 화내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화내, 하면 그렇게 어때요? 안 크. 각자의 방식으로 화내면서 끝내기. 아이, 그래요? 너무 반응이 안 좋네요, 진짜. 근데, 아니, 좀 그게 어렵다.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될지 반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화를. 그래, 화내는 화를 이렇게 안 내봐가지고. 우리 다 지금 화내는 어떻게 해야 소리도 될지. 몰라. 화나는 화내. 소리를 몰라. 나 그냥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 그건 참는 거잖아, 근데. 그런가? 아니,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참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귀엽게. 그래도, 야, 클로징을 귀엽게 이 정도로 풀어야지. 어떻게 진짜로 하니? 알았어. 그럼 그냥 하나, 둘, 셋, 화, 이렇게 하고 끝나. 그래?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화! 아. 웬만하면 말로 해.